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 사회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부와 대통령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한 다음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행정부는 우리 국가의 권력기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입법기관인 국회,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 법원, 그리고 국가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국가의 살림을 운영하는 정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행정부는 국가의 나라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부의 역할 찾기 했었죠. 이 중에서 행정부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국방이나 치안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재난을 대응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이나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 있죠. 그런 공공재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자, 33페이지를 보고요. 자, 국가의 행정 역할을 맡아서 하는 기구가 행정부이며 이 행정부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들, 그리고 국무회의와 감사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이 하는 역할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죠. 수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반장이라면 국무총리는 부반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행정각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행정부에 굉장히 부처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자면 기획재정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각 부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각 부처에서는 자신이 맡은 행정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다라고 하면은 교육부가 하는 역할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다 교육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다라고 하면은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국방 문제, 나라를 지키는 국방 문제와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이제 국방부에서 그 행정 업무를 처리했었어요. 자, 이렇게 각 부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처의 가장 우두머리, 장을 장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은 그 부서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에 본회의가 있다면 행정부에는 국무회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의 장관들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었어요. 자, 근데 이 심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이 심의라는 말은 무언가를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피면서 의논하는 행동, 그거를 심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의논하고 이런
의논하고 의사결정하는 행동이 이제 심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행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들은 항상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심의하는 과정을 걸쳐요.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네,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항상 모든 정책을 다 최우선으로 가장 최선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각 위원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지를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원이 하는 역할은, 자, 감사라는 말은 무언가, 이 볼 감자라 그랬죠. 그래서 무언가를 본다라는 뜻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 하는 역할은, 자,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재정을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혹시 뒤로 빼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죠. 그 직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찰하는 역할도 하는 기구라고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감사원이 다른 사람들, 자신보다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면 제대로 된 감찰 행동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업무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제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34페이지로 와서 오늘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우리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자, 직접 선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걸 이제 대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선 때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대통령이 한 번 이제 선출되면 임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번 선출이 되면 만약에 중간에 뭐 탄핵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 기간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중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단임제예요. 단임제라는 말은 한 번 대통령을 했으면 2번 이상은 연달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1년이 더 짧죠. 하지만 그 나라는 중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4년 동안 그 대통령 역할을 잘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중임을 하면 4년 해갖고 총 8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국가마다 대통령의 임기나 지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2번 이상 할 수 없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자, 왜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은 걸까요? 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지 않는다라면, 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권력을 다시
놓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독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서 휘두르는 그런 독재가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겠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같은 기본권이 침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면서 독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5년 단임제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건 이제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최고 권력자.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함과 동시에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죠. 자, 이 원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으뜸 원자에 머리 숫자예요. 즉, 으뜸이 되는 가장 머리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가장 최고 권력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이기도 하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외국과 함께 외교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 국가 원수이기도 함과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 행정부 가장 우두머리로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대통령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임과 동시에 한 나라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권한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각각 나누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을 보자면 먼저 첫 번째,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조약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와 체결한 약속을 조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자, 국정을 조정하거나 여러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정 운영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법원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사법부 소속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사법부는 사실 우리가 그 권력 분립에서 배웠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개로 권력이 쪼개어지고 이 세 가지의 국가기관은 서로 이제 대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이 사법부 기관에 있는 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만약에 국가에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 명령이라는 거는 그 선생님이 예전에 그 1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헌법 밑으로 뭐 법률도 있고요. 명령, 조례, 규칙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법률 그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법이 바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도 법의 한 종류로서 법으로서의 그런 실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그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이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행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 최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지휘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도 어쨌든 행정부 그 산하에 있는 한 부처이기 때문에 이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권한도 결국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네 번째, 국무총리나 아니면 행정각부의 장이니까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도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명령이랑 같은 그런 아까 여기 위에서 설명했었던 이 명령 있죠. 국가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법의 한 종류인 긴급 명령을 이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필요한 그런 상황에 한해서는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명령을 또 제정하고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35페이지에 있는 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권한 구분하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봤었어요. 하나는 한 나라의 최고 통솔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을 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대통령령을 제정한다. 자,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였나요? 아니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었었나요? 자, 이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교사절을 접견한다. 자, 외교라는 거는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서로 그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외교관을 파견하기도 하고 외교부 장관이 직접 다른 나라에 방문하기도 하고 혹은 대통령이 직접 다른 나라에 방문하기도 하고 하죠. 자, 이럴 때에는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표로서 그 외교 사절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 역시 이것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약을 체결하는 거는, 조약은 다른 나라와 맺는 약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약속을 맺을 때도 그 나라를 대표해서 약속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거, 이것도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속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잘 나누었나요? 자, 밑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할 때는 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떤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우리 이거 전 시간에 배운 건데 바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대통령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사람, 자기랑 친분이 있는 사람, 자기가 더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국가의 주요 요직에 막 앉히면 안 되겠죠. 그 자리에 앉히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너무 권력이 남용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는 역할,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회였어요. 왜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국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뭐죠? 네, 국무회의였습니다. 자, 심의라는 거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토의를 하는 과정을 심의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자, 이거는 누가 하는 역할이었죠? 그치요. 감사원에서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통령을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자, 이게 바로 국무총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행정부 수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죠. 자, 2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자, 국회의원은요? 임명 권한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국회의원도 선출직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선출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 국민들이 직접 내 손으로, 내가 투표장에 가서 내 손으로 직접 선거를 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임기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리고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였습니다. 자, 4번.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서 오늘 이제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그 삼권 분립의 마지막인 사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